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집회 연설에서 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어떤 성격으로 규정될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첫 번째 폐륜 정권, 두 번째 반역 정권, 세 번째 깡통 정권, 그리고 최근에 추가한 철거 용역 정권. 그 중에서도 비폐륜 정권이라는 개념은 이승만, 건국, 박정희 근대화 두 명의 위대한 대통령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고 그 유산을 탕진하고 제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매도하는 이런 폐륜 정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에서 돌 김용옥이라는 이런 사이비 학자가 이승만 대통령을 친미 괴뢰 정권 그리고 이승만을 현충원에서 파내야 한다고 하는 망국 폐륜적 발언을 하게 만든 공영방송. 노무현의 추도식에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총 출동하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추도식에는 달랑 서울지방보훈청장이라고 하는 2급짜리 공무원을 정부 대표로 보내는 정권. 이런 기가 막힌 폐륜의 행위를 저는 정권 차원에서 저지르고 있다고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대법원도 폐륜적 판결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징용에 대한 엉뚱한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더니 이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끔찍하게 폄훼하고 매도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식의 판결을 어저께 내렸습니다. 원래 박근혜 정권 때 아니죠. 6년 전이니까 이명박 정권 말기죠. 그때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좌편향 역사단체, 연구단체 지금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함세웅 신부입니다. 제가 며칠 전 동영상에서 성령의 실패라고 비판을 했던 함세웅 신부가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2부작.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또 다른 그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 폄훼, 명예훼손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 RTV라는 유료 채널, 시민들이 제작을 한 이 방송, 영상물을 주로 내보내는 방송, RTV에서 50여 차례나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던 것. 그런데 이들이 불복을 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방통위의 제재가 옳았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좌파 정권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내릴 때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 주장과 사료에 근거해서 폄훼 위주로 방송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 등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다. 하는 명백한 논리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제가 옆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대법관 14명 중에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판결에서 7대6으로 7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자, 그들이 내세운 논거가 이러합니다. 제작자의 관점과 다른 관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역사 다큐멘터리만 방송해야 한다면 주류적 통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는 방송에서 다루기 힘들다.
그리고 자칫 역사적 관점에 대한 단순한 나열에 그칠 수 있다. 이거는 방송을 완전히 편향적으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저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이 역사적으로 자리 잡은 주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주류와 다른 비주류, 변방의 이론이나 시각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소개하는 것. 아니, 이것이 균형을 갖춘 방송물 제작 노선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대법원의 이런 판결대로 방송을 만들면 완전히 주류적 의견은 완전히 구석으로 제쳐놓고 비주류나 변방, 가지에 해당되는 이론과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도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역사물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특히 저 이런 건국 대통령과 근대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많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큐인데도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방송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됨으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이것도 완전히 왜곡된 판결입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독립운동 자금을 빼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고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비서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혐의로 다 드러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자금을 한인회라든가 그리고 저 인하대학교 이런 것을 만드는 데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라는 것은 이거 거짓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매도 폄하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전기나 역사적 평가, 건국과 호국 이런 중요한 평가와 어떻게 합치됩니까?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들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방대한 자료 중에서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선별된 내용만 발췌해 편집했다.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자에 대한 명예 존중의 의무도 준수하지 못했다. 6명 대법관의 지적이 훨씬 더 맞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런 패륜 판결이 나오게 됐느냐. 저 7명 중에서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이라고 하는 좌편향 판사 또는 법조인, 변호사 단체 출신입니다. 뭐 김명수 자체가 우리법과 국제인권법 뭐 2개 다 나온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7명 중 5명. 그중 7명 중 6명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대법관 14명 중에서 문재인이 임기 중에 13명을 새로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을 교체했습니다. 반대 7명 중 6명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대법원이 이제는 좌편향으로 노선이 색깔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징용에 관한 배상 판결도 그렇게 나오고 이번에 이 판결도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좌편향 일색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A급 민족 반역자여, 하와이 깡패여, 돌대가리라고 이런 식으로 매도한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패륜적 다큐. 박정희 대통령을 뱀 같은 인간이라고, 그리고 이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하는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은 수출 주도형 전략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100분의 1도 모르는
박정희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이런 식의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건국과 근대화 대통령을 편파 매도하는, 그런데 이들을 옹호하는 패륜적 판결, 패륜 정권의 패륜 대법원입니다. 감사합니다.